오늘은 우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은 마음의 감기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실제 그 우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과 질병 측면에서의 우울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증상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하고 또 우울 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 5절 말씀이죠. 우리 사람은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도 있고요.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죠. 우리는 또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그 우울한 감정, 또 낙담한 감정, 절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폭넓은 의미에서 우울증,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울증의 주요한 증상으로는 정서적, 동기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에, 우울하고 슬픈 절제된 기분, 그리고 외로움, 무기력함, 죄책감, 허무감, 절망감, 이런 부분들이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죠. 살다 보면 외로움도 느끼고요. 아,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살아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또 아, 이거는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라는 어떤 죄책감, 또 인생에 대한 또 허무감, 또 절망감,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끝장이야,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흥미와 즐거움, 그리고 의욕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울의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지적 증상도 있습니다. 인지적 증상은 부정적, 비판적 사고의 증가입니다. 뭐든지 비판적으로 보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고가 점점 더 증가가 된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짜증도 많이 내고 또 화도 내겠죠. 자, 그다음에는 그 인지적 증상으로는 허무적인 사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음뿐이다. 뭐 이런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이 또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은 우리가 함부로 볼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함부로 취급하거나 또 가볍게 여길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우울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저하가 생깁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울증은 질병으로 가기 쉽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체적, 사회적, 또 심리적 장애가 나타나면 우울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학업이나 직업에서 그 부적응이 나타나죠.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공부도 안 되거나 직장에 가도 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적응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울의 주요 증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동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전에 활동적이었는데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활력 같은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죠. 사고도 좀 무기력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요. 행동도 굼뜹니다. 청소도 하기 싫어하고 정리도 싫어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아, 얘가 이상하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자녀를 볼 때나 계속 미루거나 행동이 지연되는 걸 보고 지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러한 원인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울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또 게임에 계속
빠져 있다. 물론 그것을 게임 중독, 행동 중독이다, 행위 중독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밑바탕에는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임이나 도박, 심지어는 알코올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담배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독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부분들이 또 상실은 알고 보면은 우울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활동의 위축, 회피가 좀 나타나죠.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하고 또 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종의 잠수를 타는 거죠. 네, 사람을 안 만나니까 혼자서 지내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더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은 더 심화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은 자학적인 행동이나 자살 시도가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을 매단다든지 또 손목을 칼로 그어버린다든지 자살 시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가족들이 그때서야 발견하고 심각하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때는 이미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 생리적 증상으로 이렇게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식욕, 수면력, 성욕의 변화도 좀 생기고요. 우울증이 나타났을 때는 면역력 저하로 여러 가지 그 전염성 질환에 취약합니다. 생리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일단은 불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다수면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의욕도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그 증상이 잠시 왔다 사라질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감정이나 신체 행동적 어떤 증상이 또 우울증, 어찌 보면 폭넓죠. 그러한 우울증이 또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폭넓은 우울증 안에 주요 우울 장애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우울 장애는 핵심 증상이 있습니다. 기분이나 감정, 무기력하고, 죄책감 있고, 또 허망한 느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요 우울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와 즐거움에 현저한 저하가 좀 나타난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타난다. 라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9가지 우울 증상을 중에서 어, 5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우울증 진단을 보통 내려요. 그거는 자기 진단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나 상담센터에서 또 다양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울증 정도의 심화 정도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 나는 이제 우울증이구나. 또 이것이 장애로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울증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이제 자기 몸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시고 또 상담센터도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권하는 것은 2가지를 병행할 때는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 능률이나 이런 성과들이 심각하게 이제 저하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이랬을 때는 내가 우울증을 넘어서 우울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은 우울 장애의 그 핵심 증상 9가지 중에서 5가지가 2주 연속 나타난다 하시면은 스스로
아, 나는 진짜 우울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 자, 이것이 뭐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죠? 2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은 좀 우울증에 가깝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 가지고 다 우울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5가지죠. 일상 활동의 흥미와 즐거움이 저하되고 있다. 자, 여러분이 평소 즐기던 뭐 취미 활동이 있어요.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람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룹 활동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근데 그게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흥미가 없고 모임에도 나가기 싫고 그리고 또한 운동도 좀 귀찮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2주 연속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고 보면은 또 이것도 하나의 그 핵심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3번째입니다. 체중 감소 또는 체중 증가, 식욕 감소 또는 식욕 증가가 나타난다. 자, 일단은 체중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식욕도 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많아지든지 적어지든지. 신체가 변화가 난다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정신적인 부분에 데미지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신과 육체는 항상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질병이 있고 특히 우울이 있을 경우에는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체중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식욕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이 들면은 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도 이상히 맛이 없거나 심지어는 일부러 더 막 과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4번째 증상은 그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 나타납니다. 평상시 내가 7시간 뭐 이렇게 잔다 하면은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너무 많이 잔다든지 하루 종일 잔다든지 이제 이게 이제 과다 수면이죠.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면에 관련된 부분이 불면 또 과다 수면이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좀 우울 장애 증상 중에 또 하나가 내가 속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조, 안절부절하거나 축 처져 있는 느낌이다. 안절부절 못해요. 계속 뭔가 불안하고 식은땀도 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뭐 2주 중에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부분들이라면 일단은 핵심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이 5가지죠. 이 5가지 벌써 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일단은 우울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우울 장애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로감, 활력 상실이 나타난다. 조금만 해도 피로해요. 아, 하기 싫고. 그 다음에는 몸도 진짜 지칩니다. 왜 이렇게 좀 지치지? 아, 왜 이렇게 피곤해?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자도 피곤하고, 뭐, 뭘 마시고 뭘 해도 계속 피로감과 활력 상실이 느껴진다. 이제 그것이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제 우울의 주요 증상이다. 무가치감, 죄책감을 느낀다. 아, 인생 정말 내가 헛살았어. 내 때문이야. 죄책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자기 탓하는 그런 부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이 자꾸 느껴진다. 라는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는 부분들이라면은 주요 우울 증상의 핵심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력, 집중력 감소, 우유부단함이 나타난다. 그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또 사고력도 좀 떨어져요. 자꾸 뭔가 잘 잊어버리고 물건 자꾸 어디다 두고 흘리고 그리고 뭘 결정을 잘 못해. 이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우울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그렇다. 또 아니면 조금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또 역시 핵심 증상이죠. 자, 가장 또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늘거나 또 자살에 대한 생각.
실제로 시도도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거 하나 문항만 하더라도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9가지 증상 중에서 최소한 5가지 이상이 2주 연속 조금 그렇더라도 나온다면은 일단은 여러분 스스로 우울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가까운 신경정신과나 또 상담센터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 약은 도움됩니다. 확실히 도움되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까지 바꿔주진 않아요. 원인까지 찾아가서 그 부분을 증상을 해결하고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부분까지는 약이 도움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도 상담도 해주시죠.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약은 처방하지 않지만은 또 되도록이면 전문적으로 심리적인 부분들, 행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치료 계획을 세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신경정신 추구하는 방향하고 또 상담센터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둘 다 병행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9번째 죽음, 자살 이런 생각들이 나타난다 하면은 다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제 주변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